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3주 연속으로 월요일에 뵙습니다. 오늘 제목 좋죠. 코스피 3,500포인트. 상반기 6월 이제 2달 채 남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2달이 아니네요. 채 5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코스피 갑자기 3,500포인트를 보는지 일단 방송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목 코스피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초가 아니라 6월 말까지 3,500포인트 간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 3,197포인트입니다. 올해 1월 초 3,200포인트를 간신히 넘었다가 약 5개월 동안 거의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상승미소 갑자기 3,500포인트를 향한다고 제목을 뽑았는지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9월이었을 겁니다. 코스피가 2,400포인트일 때 제가 3,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키움증권 TV에서도 그랬고 제 방송에도 있었죠. 그런데 다시 갑자기 3,500포인트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서 가져온 이유, 원래 잘 되는 집은 한 가지 이유로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수백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6월 말까지 되는 집안 간단하죠. 몇 가지 이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증시 어제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이머징 마켓 제목을 그렇게 뽑았죠. 이머징 마켓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이 갑니다. 이렇게 좋게 잘 되는 집안이라 생각하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4월 고용지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4월 고용지표 최소한 100만 개 일자리 증가할 것이다. 이게 월가의 공통된 컨센서스였고요. 골드만삭스는 130만 개 일자리 증가를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결과는 26만 6천 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미국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가 좋은 건데 일자리가 적게 늘었다고 코스피의 상승을 예견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을 예견하는 건 아니고요. 예상하는 건 아니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4월 달에 100만 개 일자리 증가가 나온다면 6월 FOMC, 5월에 FOMC는 없습니다. 6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예측이었어요. 심지어는 페드가 2023년 이전에는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어쩌면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4월 고용지표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안 좋았던 예상보다 크게 안 좋은 고용지표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리게 해줬고 그 노 테이퍼링은 달러와 약세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머징 마켓은 항상 상승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달러와 인덱스 일간 차트고요.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당일 0.79% 하락해서 90.2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 달러와 인덱스가 저점 약 89.7이었나요? 이 정도에서 그때부터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덩달아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었었죠. 그런데 이 흐름이 4월 고용지표 결과 약세로 인해서 이제 달러와 약세, 아마도
올해 1월 초에 있었던 저 저점 89.7을 깨뜨릴 것 같다. 이게 제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달러화 인덱스와 코스피와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아래는 코스피 지수, 위에는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때까지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오른쪽 파란 박스 보이시죠? 점선. 달러화 인덱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자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오랫동안 횡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 테이퍼링 4월 고용지표 결과 달러화 인덱스는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연히 코스피 상승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5월 21일 다다음 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게 4월 30일에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코스피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미 일주일 전부터 5월 초부터 제가 우리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건 목적이 따로 있다. 그 목적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포지션을 늘려야 된다. 계속 게시판에 글로써 말씀드렸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목표 4월 중순에 일본 스가 총리가 미국에 가서 얻어낸 게 백신이었습니다. 약 1.4억 개 일본 국민이 거의 다 2번 정도 맞을 수 있는 정도 일본 성인의 2번 정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었죠.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북한 문제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 저는 미국에 가셔서 백신 협조를 당부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 비슷하게 1억 4천만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5천만 도스와 또는 7천만 도스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5월 초에 한국 정부는요, 11월까지 코로나 집단 면역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높였는데요. 그 근거가 4월 말에 청와대가 발표한 미국 방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이미 백신을 확보했을 것이다. 이미 다 모든 거 정리하고 사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정상들이 방문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4월 30일 정부 발표 이후 최근 증신인 이런 백신 확보를 통해서 정부가 추구하는 11월 집단 면역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달러와 약세 여기에 5월 21일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백신 확보 기대감이 플러스되면 코스피 상승 에너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백신 확보를 통해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장 민감할 주가 그런 재료에 가장 민감할 종목은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호텔, 여행 이런 거죠. 먼저 대표적인 종목 호텔 신라 주가 현황 가져왔는데요. 저 오른쪽 점선 보이시죠? 4월 30일 86,500원 저점을 찍고 청와대 발표 이후부터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종목 집단 면역이 되면 사람이 왕래가 늘어나고 여행 늘어나고 자동차 운전 늘어나기 때문에 정유주가 올라갈 것이다. 대표적인 회사 S-오일 있습니다. S-오일 차트 한번 보실까요? 4월 30일 87,100원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호텔 신라와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서 백신을 확보하고 그 백신 때문에 집단 면역이 11월이 아니라 상당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격에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와 약세와 이게 더해지면 코스피 본격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멤버십 게시판에 이 USTR 의장이죠.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이미 2주 전 주말에 백신 특허권 중지 이거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지난주 화요일경일 겁니다. USTR 의장이 미국은 코로나 백신 특허권의 잠재적인 중단, 일정 기간 동안 중단을
지지한다. 이게 WTO와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국가들이 주장했던 건데요. 이걸 지지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특허권 중지 지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 현재 이머징 국가들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특히 인도의 인구는 15억, 14억 정도 되죠. 전 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한국 이런 나라들에서 아무리 코로나 방역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빨리 된다 하더라도 이머징의 코로나를 잡아주지 못하면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현대 사회에서 코로나가 사라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을 위해서라도 이머징 국가들의 코로나를 잡아줘야 되고, 그러려면 백신 특허권을 면제해주고 한국,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 라이센스를 줘서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신 특허권 중지, 미국이 지지 선언한 거, 이게 이머징 마켓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는데, 만약에 미국이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미 독일이나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함께 반대해서 특허권 유지를 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백신이 스푸트니크, 이 백신 유효성이 이미 90% 이상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에요. 중국의 시노팩, 그건 50%도 안 되는데 러시아 백신은 상당한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미국이 이머징 국가들에게 특허권 잠정 중단을 지지하지 않고 우리 돈 벌 거야 기업들 한다 그러면 이머징 다른 국가들 러시아 백신 본격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꼭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자는 된다 안 된다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증시는 일단 적어도 WTO에서 만장일치제로 합의해야 특허권 잠정 중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에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증시는 이미 그걸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인도 증시 그동안 숱하게 빠지다가 이 얘기 미국이 지지한다는 선언한 이후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인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현재 한국 증시는 이머징으로 분류되고 전체 이머징 시장에 호재가 되면 한국 증시 코스피에도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미 뉴스 보셨을 겁니다. 6월 달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증시가 편입될 수도 있다. 이미 전경련이나 한국에 있는 몇 개 단체가 호소하고 나섰죠. FTSE와 MSCI 이 두 개 지수 중에 FTSE 지수는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MSCI 지수에는 아직도 이머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 투자자들, 인덱스 펀드, 지수 펀드 이런 데들에서 한국을 이머징으로 가기 때문에 이머징이 약세면 한국도 같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이머징 증시에 있을 때보다는 수급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SCI의 6월 결론까지 이런 기대감으로 한국의 대형주들이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호재, 재료로 인해서 최소한 6월 말까지 3,500포인트에 도전할 동력을 갖게 된다. 이게 상승미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이 동시에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월요일, 금요일에 이제 간만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한국의 기술주들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1일 문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까지는 기술주보다는 백신 확보 기대감으로 인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하고도 비슷하죠. 경기 민감주 조정이 오면 저는 조금씩 더 매수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도저도 난 모르겠어. 머리 아파. 이럴 때는 3,5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 지수 ETF를 편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게시판, 죄송합니다. 방송에서는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방송에 할 때마다 지난주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포트폴리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파월 의장의 플로스, 거품 발언을 통해서 민감주 쪽으로 시장의 중심을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트폴리오 변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테마나 주제에 의해서 지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종목으로 완전히 이게 차별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그때 따라가지 못하면 지수가 오르는데 내 주식은 안 오르는 황당한 이런 상황, 그때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친수익파는 이렇게 시장 흐름을 반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6월 말까지 한국 증시 3,500포인트 한번 기대해보자, 이거죠. 어떻습니까? 핵심은 달러와 인덱스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달러 강세, 즉 달러와 인덱스와 코스피가 철저하게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결국은 최소한 한두 달간 달러와 인덱스를 약세로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는데요. 이 변수에 의해서 코스피 상승 동력 충분하다,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